자리를 옮길 수 있나? 여기로? 여기가 시야각이 잘 안 나와요. 얼마나? 자, 시간을 타이트한 관계로 얼른 옮겨주세요. 일단은 라이트 셀에 아까 말했던 유형 안 한 거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프린트 하나 방금 드렸나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3가지인데 일단은 2가지는 여기서 할 거고 다시 맨 마지막 거는 조립수법을 배워야 할 수 있는 거라 오늘은 못하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부터 이 문제가 아까 이번 숙제에서 아마 문제 하나 안 푼 게 있어요. B+. 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입니다. 자, 읽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고난도인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수학에서 고난도라고 불리려면 일반적인 흐름으로 안 풀릴 때예요. 다시 수학에서 보통 고난도라고 하면 일반적인 흐름으로 풀리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핵심 정리라고 설명드린 거 기억나세요? 이 문제는 너가 이제 해볼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역시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시범 보여드릴 건데 너가 배운 대로 따라가봐도 딱히 뭔가 잘 안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고난도가 맞고 지금부터 이 문제는요 제가 또 항상 하는 말이잖아. 자, 뭔가를 외울 때는 이 문제의 세팅부터 외우시라고 한 200번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기 잘하시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자, fx를요 2차식이죠. 이걸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거다. 저희가 지난번에 습관에 따르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제가 뭐 하라고 했었죠? 나머지가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플랜 A가 뭐예요? 검산식을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미리 말하면 이거 가지고 검산식을 세우는 방법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이걸 플랜 B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다르게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fx를 자, 요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거다. 자, 얘는 1차식입니다. 이번에 1차식 나누었을 때는 플랜 A가 뭐라고 했죠? 나머지 정리라는 걸 보통 먼저 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책에 나와 있는 유형 가보시면 플랜 B, 검산식을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자, 이걸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fx를 몇 차식이죠?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재밌죠? 2차식, 1차식, 3차식. 지금부터 자 이제 외울 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3차식을 가만히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x 플러스 1이 제곱됐어요. 그거는 그냥 그거 뭐 보시기에 그게 맞는데 제가 말한 특징은 색깔 보세요. 얘가 2차식인데 얘가 얘 아니에요? 다시 오른쪽에 있는 얘가 1차식인데 얘가 얘 아니에요? 즉 이 3차식은 뭐다?
쟤네들을 곱해서 만든 3차식.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겁니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이 문제는 통째로 읽을 겁니다. 어떻게? 2차식 조건이 나오고요. 1차 조건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3차인데요. 이 3차에 생긴 모양이 뭐다? 2차랑 1차를 곱한 이런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입니다. 특징 이해했어요? 자, 밑에 있는 두 문제 보고 오실래요? 똑같은지. 눈으로 볼 시간 드릴게요. 밑에 있는 두 문제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할게요. 이 문제는 통째로 외우셔야 되는 좀 고난도입니다. 유명합니다. 시험 문제예요. 다시 고난도 이유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흐름 자체가. 자, 밑에 두 개 혹시 이런 특징 가지고 계신가요? 자,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풀입니다. 솔루션.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심지어 순서도 약간 외우셔야 돼요. 문제풀이 순서가. 첫 번째는 번호 매기니까요. 일단 마지막에 넣는 걸로 출발을 합니다. 자, fx를 3차씩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문제니까 지난번에 말했지만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퉁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볼까요? rx라고 퉁치지 않습니다. 식을 만듭니다. AX 세제곱하기 무슨 소리예요? 나누는 게 2차식이며 3차식이며 나머지는 2차 이하니까 2차로 식을 만들어야죠. 자, 배운 대로 하시는 거야. 1번은. 자, 그럼 검산식 한번 세워볼게요. 바로 몫은 qx라고 두겠습니다. 다시 현재 문자가 몇 개예요? A, B, C 3개인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위에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잘 이용해서 문자를 다 구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로 가냐면 첫 번째 문장으로 가는데 여기에 별표. 이 친구의 사용법을 숙지하셔야 돼요. 사용법을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쓰는 말 중에 지난 시간부터 플랜이란 말을 쓰는데 플랜 B라고 표현했거든요. 플랜 A는 검산식을 세우는 건데 이걸 가지고 검산식을 세워봤자 문제 못 풉니다. 이는 다르게 쓸 겁니다. 지금부터 다르게 쓴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 보세요. 다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fx를 어떻게 한대요? 이걸로 뭐 한대요? 나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나눈대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요 말 그대로 실제로 한번 나눠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뭐예요? 얘가 fx예요. 얘가 지금 뭐예요? 이거 방정식이라 얘도 fx예요.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얘 시키는 대로 뭐 할 거냐면 이걸 나눠볼게요. 어떻게? 말 그대로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보자는 거예요. 혹시 죄송한데 분수라는 게 나눗셈인 거 아세요? 분수는요 원래 나눗셈입니다. 저는 저 문장 그대로 이 식을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또 너가 하나 알아야 되는 논리가 있어요. 자, 어쩌면 오른쪽에 쓰는 것들을 일종의 논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해줄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식의 상황이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 이렇게를 한 덩어리로 보신다면 fx가 이거잖아요. fx는 이거랑 이거를 더한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 이걸 나눌 건데 이 나눗셈을요. 혹시 왼쪽을 따로 나누고 오른쪽을 따로 나누는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 이해하시려고요? 네.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자, 이해가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4분의 7을 나눌 거예요. 자, 이 친구 나머지 얼마예요?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7은요 같은 말인데 4 더하기 3 맞나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요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돼요. 어떻게? 이걸 분리를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분리해서 각각의 나머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다? 자, 얘 지금 나머지 얼마예요? 얘 나머지 0이에요. 4분의 4는 떨어지거든요. 얘는 나머지가 0이잖아요. 4분의 4가 얘예요. 0 맞나요? 근데 오른쪽에 3 나누기 4 나머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얘가 나머지가 3이에요. 즉 제가 드릴 말씀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의 나눗셈의 나머지나 이 상황에서 나온 나머지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논리 전개를 이해하셔야 지금부터 이 친구를 잘 쓸 수 있어요. 다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fx를 이걸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실제로 이걸 이용할 건데 실제로 나눗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한 논리를 따르면 어떻게 한다고? 얘를요 이렇게 왼쪽을 따로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왼쪽 나누면요 나머지가 뭔 줄 아세요? 0이에요. 왜요? 저는 x 플러스 1을 제곱을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재밌는 게 상황이 마지막에 말 특징부터요. 얘는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x 플러스 1 제곱을 곱한 식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왼쪽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자 지금 얘 나머지가 있다고 했잖아. 이 나머지가 어디서 나왔냐고. 어디서 나왔다고? 여기서 나왔어. 얘 나머지가 지금 x 빼기 1이다라는 논리 전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검산식을 한번 세울 거예요. 간단하게. 자, 여기서 자, 저는 공간이 부족한데 친구는 부족하면 널널하게 쓰세요. 검산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셨나요? 이거 나누기 이거 했더니 나머지가 얼마예요? x 마이너스 그럼 저희가 지금 몫을 모르는데요. 그래요. 몫을요. 편의상 뭐 일단은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면 검산식을 세울 수 있다.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친절하게 색깔 써드릴게요. 얘는 세워봐. 뒤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x 마이너스 1 네모 더하기 x 빼기 여기가 왜 이거지? 여기가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네모에다가 뭐 곱해줘야죠? 지금 저희 뭘로 나눴어요? x 더하기 요거 나눴잖아. 요거 써줘야죠. 글자가 왜 이렇게 안 예쁠까요? 여기다가. 자, 요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도 항등식이죠. 그 네모 자리가 뭔지 알까? 알아요. 뭔지 아세요? a 자, 계수 비교하시면 맞습니다. 여기가 A라는 거, 혹시 A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재밌네요.
저희 지금 나머지 구하는 문제였거든요. 처음에는 문자가 몇 개였죠? 3개. 근데 이 1번식을 이용하고 나시면 문자가 몇 개로 줄어든다? 하나요. A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식을 통해서 문자를 하나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 왔네요. 그럼 제가 귀찮지만 한 개 쓰겠습니다. 자, 처음에 썼던 검산식에서 자, 이제 뒤에 나머지 자리에다가 느낌 보세요. 방금 구한 저 빨간 색깔 식을 쓰시게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나머지예요. 문자가 3개였다가 하나로 줄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문자가 3개였어요. 근데 이 1번식을 첫 번째 문장을 잘 이용하시면 한 개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는 뭘로 구하라고? 두 번째 문장. 얘가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걸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거예요. 자, 나머지 정리 이용하시면 식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이거 맞아요? 끝났네요. 요 식에다가 x자리에 뭐 대입하자고? 마무리하고 다 왔습니다. A값 나올 거고. 고난도입니다. 지금 문제 풀 때 쓴 요 테크닉을 생각보다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현재 문자 한 개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나머지 정리, 얘는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된다는 거지. 수학 공부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하세요. 수능 공부 시간.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수학이에요. 왜 수포자가 있을까요? 이 나오세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보시면 위에 쓸게요. 여기 2가 나오겠네요. A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서 이 친구를 뭐 하시면 될까요? 얘를 전개하시면 정답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지금 뭐 구한 거죠? 정리 끝났으면 밑에부터 풀어볼게요. 자, 다시 고난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의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고난도라 부르니까? 왜냐?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항상 그런 식이 앞으로 일반적인 문제만 잘해도 물론 성적이 어느 정도는 나오는데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절대로 1등급 못 받습니다. 중학교랑 가장 다른 점 1등급을 무조건 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문제를 최소 몇 개씩은 넣어 놓는다는 거지. 근데 너가 이제 고난도가 나올 때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 다시 이 문제는 왜 고난도냐면 첫 번째 문장 저 식을 나눗셈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써있는 빨간 색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하나로 줄일 수가 있어요. 검산식 같은 걸 통해서 순서도 외우고 이 문제 통째로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징부터 외우세요. 특징부터.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실게요. 시간 많이 못 드립니다. 왜? 시간 없으니까. 자, 2분 20초만 드릴게요. 2분 20초면 엄청 많이 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같이 해볼게요. 자, 요 문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죠. 자, 다시 말할게요. 세팅부터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1차씩 나눴을 때 나머지, 얘는 아까 말했지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인 나머지 정리를 써요. 얘는 괜찮은데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쓰는 거를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식을 보셔야 돼요. 이 식이 뭐다? 위에 있는 1차식과 밑에 있는 2차식을 곱한 3차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순서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로 출발합니다. 자, 이 친구 나머지 처음에는 문자가 3개예요. 검산식 세우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여기 있는 요거를 그 다음에 씁니다. 어떻게 나눗셈을 실제로 합니다. 여기서 왼쪽은 떨어지고요. 오른쪽에서 나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 가서 빠르게 검산식 하나 세워보시면 혹시 몫이 얼마인지 바로 아시겠어요? 몇 번 해보시면 나중에는 공식처럼 풀 수 있게 돼요. 얼마예요? A. 똑같네요. 자, A라고 두고 한 줄을 더 씁니다. 귀찮지만 더 쓰면 실수 안 하는 거죠. 계속 말하지만 너와 나의 차이는 저는 귀차니즘을 무릇 쓴다는 거지. 귀찮지. 그리고 마무리는 뭐다?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라는 문제입니다.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여기 쓸게요. 4는 얘가 지워집니다. 오른쪽에 1 대입하시면 3a 더하기 7이 나오면서 a 값 마이너스 1인 걸 구할 수가 있게 돼요. 요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나머지가 완성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대로. 그럼 따라갈 수 있겠어요? 혹은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생각보다 몇 번 해보고 이해되면 그냥 솔직히 저는 이거 푸는데 20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 과정을 공식화하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몇 번 해보시면 흐름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할까? 저는 이 식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걸 안 써요. 굳이. 어차피 이 흐름을 알잖아. 이 식 바로 세울 수 있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시간 문제 밑에 걸 안 풀게요. 다음 장 봐봐. 자, 이거는 대충 먼저 예상하시겠죠? 저희 그 매번 나오는 문제 있잖아. 무슨 문제? 숫자. 저희 얼마 전에도 혹시 그 곱셈 공식의 숫자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치원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2를요. x라고 한번 치원해볼게요. 그럼 주어진 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x의 18제곱 나누기 뒤에다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자, x가 2면요 3은 뭐라고 쓸 수 있게요? 자,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다시피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 타이밍에 나머지 정리를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이니까 천천히 설명드리자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는 거 맞나요?
근데 이 나머지를 저희가 나머지 정리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해보시면 암산할게요. 1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쓴 김에 검산식까지 써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원래 이제 이 타이밍에 저희가 x에 얼마를 대입하는 거예요? 원래는 2였단 말이에요. 2. 2를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이 식의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거 곱하기 목 플러스 1이란 말은 이 자리가 뭐란 얘기다? 얘가 나머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이 1이에요. 밑에 거 풀어볼게요. 사실 그냥 칭언해서 그냥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매번 나올 거예요. 앞으로 숫자로 하는 거 인수분해 끝나고도 나올 겁니다. 저는 드릴 말씀이 항상 똑같아요. 치마 같은 거 이용해서 우리가 배운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밑에 거 풀 말씀하세요. 2번 분류 말씀하세요. 네, 한번 가볼게요. 자, x를 3이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x의 16제곱 나누기 x 플러스 1이고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이용하시면 나머지 1 나오는 거 맞아요? 나머지가 1이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가볼게요. 해보시겠어요? 자, 똑같은 걸 제가 괜히 6개나 드린 건 아니겠죠. 지금부터 3번부터는 조금 뭐 굳이 말하면 고난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아무튼 저렇든 배운 대로 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 우리가 모르겠고 배운 대로 하자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나오신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정답이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은 마이너스 1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건 일단 이유부터 얘기를 할까? 우리 지금 이거 둘 다 뭐예요? 숫자의 나눗셈 맞아요? 너가 아주 옛날에 배웠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사실 제가 이번에도 다항식 나눗셈에서 나머지 관련 조건 하나 있는 거 알죠? 나머지의 차수가 어때야 돼? 차수란 말을 썼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조건이 숫자에도 하나 있다는 거야. 얘는 지금 나누기 3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3으로 나누면요 이 나머지는 뭔지 몰라도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세요? 3의 미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가 무조건 0 또는 1 또는 2만 나와요. 이 말 이해돼? 3으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선생님 배운 대로 했는데요. 지금부터 수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조심을 하고 수정까지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오른쪽에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지금 너가 어떤 잘못을 범했고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쉬운 예시로 말할게요. 지금 너는 이런 잘못을 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7 나누기 3을 한다고 치겠습니다. 원래 이 경우에 몫을 얼마라고 해야 돼요?
몫을 얼마라고 해야 돼? 네. 근데 방금 너무 재밌는 게 너가 실수를 잘해줬어요. 이거 원래 온 거 알죠?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몫을 이렇게 한 거야. 너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얼마 돼요? 10면 저게 빼시면 마이너스 1. 이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그럼 해결책 어떻게 줘야 될까요? 해결책을 여기서 알아가시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해결책이 될까요? 몫을 1만 하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 여기서 몫을 하나 줄인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될까요? 상하게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경우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너무 많이 떨어뜨렸어요. 음수가 나왔단 말은 지금 너무 많이 떨어뜨린 거야. 그럼 그만큼 너가 고정을 해줘야 돼. 밑에 문제. 자, 요거 관련해서 교재에 나오는 유형 문제입니다. 치환을 통해서 나머지 정리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고난도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디가 문제냐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지금 푸신 문제는 나머지가 음수가 나왔는데 수학 관련 상식입니다. 숫자 나눗셈에서는 음수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뜨린 거예요. 해결책은 그럼 그만큼 다시 갚아주면 돼요. 라고 이해하세요. 4만. 똑같이 할게요. x라고 줄게. 똑같이 나머지 정리 이용하시면 이 나머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결책 어떻게 한다? 몫의 1. 5로 나누는 거잖아. 여기다가 뭐 하자? 모르겠어요. 어떻게 줘? 이런 식으로. 밑에 문제. 5번, 6번. 5번 한번 그것도 비슷하게 해보실래요? 미리 예언하자면 또 다른 상황인데 얘도 어쩌면 비슷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뭔가 오류를 범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간 위에 했던 거랑 좀 반대예요. 말하자면.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보고 정답만 말씀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너가 숙제를 안 하면 앞으로 그냥 진도는 안 나갈 겁니다. 나갈 이유도 없고 그냥 별로 의욕이 없네요. 애초에. 중상 내용이나 주저식 합시다. 삼각비 한 200번화, 원 한 200번화, 통계 한 200번화. 중상 내용 100점 나오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숙제를 열심히 해서 틀리지 마세요. 틀리면 부메랑이에요. 그럼 명심하세요. 가슴에 새기세요. 고등학교 성적은 누가 빨리 계단을 쌓으면 못해요. 자, 오래 걸리네요. 바로 갈게요. 똑같이 하면 돼요. 1000을 x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따르면 x에다가 2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혹시 2의 10제곱이 얼마인 줄 아세요? 보통 한 2의 10제곱까지 외우면 좋은데 이 친구 해보시면 2048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와. 남은 거. 아까 필기했지만 한번 써드릴게요. 친절하게.
나누는, 그러니까 숫자에도 조건이 있다고. 나머지 관련 조건이 숫자에도 있고 식에도 있다는 거야. 기억나세요? 나머지는요, 다시 음수도 불가능하지만 얘를 넘어갈 수가 없어. 심지어 는도 안 돼. 998도 못 나옵니다. 요 사이에만 존재해야 되는데 얘 지금 어때요? 넘어갔잖아. 지금 얘는 근데 뭐 어쩌라고요? 자, 또 하나 써볼까? 얘는 아까랑 좀 달라. 자, 다시 아까 전에는요, 제가 아까 든 예시가 이 예시였나? 아까 위에 3번, 4번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이걸 너무 많이 때려버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요, 반대로 뭔 줄 아세요?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이거라고 상황. 자, 얘 나머지를 쓸 수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그 말도 맞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어떤 유형 풀 때 이 말 한 적 있을 겁니다. 더 떨어진다고. 5라는 수를 나머지로 수기에는 지금 3으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해결책 이 5를 뭐 해주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기억나? 고난도 문제 풀 때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어 제가. 더 떨어진다. 또 나눠줘야 돼요. 이 5를. 끝까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2잖아요. 얘 해결책은 뭐다? 더 나눠줘야 돼요. 끝까지. 자, 마무리 지어보시면 얼마나 될까요? 자, 위에 4번, 3번, 4번과 반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3번, 4번은 너무 많이 떨어뜨린 거고 5번, 6번은 너무 적게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해결책은 많이 떨어뜨린 문제는 갚아주면 되고요. 적게 떨어뜨린 문제는 더 나누시면 된다는 거지. 그럼 정답 얼마나 나오세요? 50이 나오세요? 52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페이지는 숫자로 하는 나눗셈 문제. 이번 책에서 엄청나게 계속 나오는 컨셉 중 하나입니다. 식으로도 할 줄 아셔야 되고 숫자로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기본 전략은 치환입니다. 치환인데 위에 1번, 2번이 가장 기본 문제라면 3번, 4번, 5번, 6번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문제예요. 그럼 제가 든 예시와 함께 원인부터 파악하시고 해결책을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풀고 마지막 문제 갈게요. 가보겠습니다. 암산할게요. 아마 그냥 하시면 이거 1024 나오죠. 이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떡하자? 더 나눈 거. 이런 식으로. 자, 책 돌아갈게요. 라이트쌤. 자, 관련 문제는 저가 숙제로 풀어볼 거예요. 모르겠다 이제 막. 33쪽 먼저 가보실게요. 33쪽에 216번 문제 보이세요? 이게 아까 처음에 했던 그 고난도 문제입니다. 특징부터 파악하시고 흐름 따라갈 줄 아셔야 돼요. 다음 문장. 35쪽에 유형 10번 문제 보이세요? 요게 방금 했던 그 네 문제, 224번부터 네 문제가 방금 했던 그 문제들입니다. 아마 해보시면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되고 뭔가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제가 말한 대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형 9번입니다.
자, 221번 문제. 잠깐 해볼 시간 한 1분 정도만 드리고 한 문제 시범 보여드리고 한 문제 너가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립제법은 다음 주 월요일에 할 건데 숙제를 안 해오시면 그 진로 스탑입니다. 오답도 쓰세요.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자, 이 문제입니다. 문득 보기에는 그냥 뭐 무난해 보이는데 근데 네. 근데 너가 배운 습관대로만 풀면 아마 또 문제가 안 풀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말했지만 오늘 컨셉 자체가 애초에 똑같아요. 습관을 제가 잡아드렸는데 그게 100% 맞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냐? 그건 아니고요. 원래 수업이 그런 식이야. 기본적으로 마음에 대표적인 흐름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고난도를 풀거나 할 때 좀 쓰는 전략들도 플랜 B, 플랜 C로 알고는 있으세요. 그런 문제. 자, 시간이 없네요. 같이 가볼게요. 가겠습니다. 이 문제 보세요. 제가 말한,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제가 말한 습관대로 풀면요, 이렇게 풀게 됩니다. px를 몇 차식이에요? 나머지 나와 있으면 습관. 이거 되겠네요. 그 다음에 qx를 1차식 습관. 마지막에 묻는 거 px를 습관 끝이거든요. 그래서 뭐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습관대로만 풀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결책 말씀드릴 건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세팅부터 암기를 할 건데 아무튼 오늘 뒤늦게라도 숙제를 했으면 하나 질문해볼까? 그러니까 우선 이런 질문을 결국 숙제를 해봐야 공감이 되는 질문이에요. 이번 숙제에 풀었던 대부분의 아니죠. 모든 문제랑 비교했을 때 이 문제가 좀 스페셜한 게 하나 있어요. 그 P 괄호 안에 숫자가 같은 게 그런 걸 물어본 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런 아까 말했지만 저는 세팅, 이 문제의 세팅이란 말 이해가 그런 거를 물어본 건 아니고 어떤 문제마다 있는 보통 특징 같은 게 있는데 너가 지난번 숙제에서 풀었던 모든 문제는 이게 안 나왔어요. QX가 1차식이고 아니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자, 결론.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징을 알고 있는데 너도 제 말에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숙제할 때 몫을 주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아니 다른 문제 한번 봐볼래? 네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에서 몫을 주는 경우가 내 기억에는 없었을 거야. 이번 숙제 어디에도. 네가 몫을 QX라고 준 적은 있지만 문제에서 몫이 QX라고 준 적은 생각해보면 거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런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말한 것처럼 그런 정도의 특징이 아니라 어떤 이 문제만의 스페셜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 앞으로 하나 정도 습관하게 만들까요? 어떤 습관? 퀘스천. 문제에서 몫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문제에서 몫을 주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검산식을 거의 무조건 세웁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미리 예고를 하긴 했었어요.
얘는 원래 우리가 검산식을 세우는 게 플랜 A가 아니에요. 왜? 1차식이라서. 저는 분명히 지난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해드렸습니다. 1차식 나눌 때는요, 플랜 A는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 기억하실 거는 특별히 몫을 주는 경우는 1차식으로 나누더라도 무조건 검산식을 한번 세워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문제가 약간 뭐 들어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지.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어쩌면 원초적인 습관은 검산식이에요. 근데 다시 이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만 쓰면 정답이 안 나오고 이 검산식을 끼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양쪽 식에다가 뭐 대입하면 이게 너가 암기한 혹시 나머지 정리인 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원래 나머지 정리라는 것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다 선언하는 거지. 얘만 쓰지 말고 이번 문제는 얘까지 쓰라는 거죠. 한 번 더. 뒤에 있는 문제, 자, QX를 이번에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산식도 세우겠습니다. 몫은요, 그냥 귀찮으니까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이 자리에 뭐 또 몫이 들어갈 단위입니다. 얘도 양쪽에 뭐 대입하고 싶다.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이 세팅을 해놓고 이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시키는 거 할게요. p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니까 얘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p2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실판에 보시면 이거를 구할 만한 곳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디? 29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 있어요? 그리고 이 식은 무슨 식이라고? 검산식이지만 항등식이기도 해요. 그 말은 x에다가 2를 넣어도 돼야 안 돼요? 된다라는 거예요. 이 검산식을 써야 됩니다. x에 2 대입하시면요, p2는 q2 플러스 2 맞나요? 근데 오렌지 옷이 q2 써놨나요, 저희? q2가 얼마예요? 그래서 정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검산식을 써야만 정답이 나와요. 다시 나머지 정리만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할게, 내 말이 틀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확률로 이런 원래 조건은 나머지 정리를 써, 얘를 쓰는 조건인데 제가 암기하고 있는 이 문제의 특징은 몫을 주는 경우는 특별히 검산식을 무조건 세워보시라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검산식을 쓸 겁니다. 한 번 더 222번 마지막으로 풀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숙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너의 자유거든요. 근데 이제 어설프게 할 바에는 저는 안 하자는 주의라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 책임감 있게 숙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한 만큼 내가 도와주는 거야. 네가 안 하면 나는 못 도와준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네가 안 하고 잘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내용이 단순하지가 않은데. 명심해봐. 저는 농담 아니라 고등부 애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고등부 성적은요, 누가 빨리 깨달아 싸움이에요. 누가 깨닫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요. 지금부터 깨달으라고. 아니란 마음으로 하면 성적도 아니라긴 할 거예요. 그거 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1시간 정도 써야 되는데 모르겠다. 뭐 월요일인데 늦게 왔다. 지금 인수분해 못할 때 조울제법 그냥 좀 더 하고 어려우세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3분 넘게 지났는데요. 이 문제는 한 20초 정도 걸리는 문제인데 뭔가 단추 잘못 끼운 것 같은데 도와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다시 이번 문제도 첫 번째 문장에 나눴을 때 몫이 나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몫이 나와 있을 때는 더더욱이 검산식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p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래서 얘는 검산식을 세워야 되나요?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세우는 김에 세울까요? 목이라고 그냥 한국말로 쓸게요. 역시나 나머지 정리. 나머지 묻는 거, 자, 나머지 구하세요. 요거 Q 마이너스 있죠? Q가 있는 게 지금 여기 맞나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 맞나요? 여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8. 끝났네요. 자, 얘 이항하시면 Q 마이너스 얼마죠? 곱하기 뭐죠? 2. 딱 이런 식으로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럼 이해돼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던가. 아까 자, 아무튼 오늘 수치는 그냥 개념편 유형을 좀 풀어보세요. 주고 싶어도 뭐 드릴 만한 게 많지가 않아요. 네. 여기까지 합시다.